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꿈을 이루는 학습 공간 경남 이학스터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정보원 이학스터 담당 연구사 박다은. 파인교사 최현태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개학 연기로 인해서 경남의 초중학생 28만 명을 위해서 경남 이학습터를 활용해서 수업 결손을 해소하고 가정에서도 PC나 태블릿,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실습 위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연수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PC나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함께 실습하면서 연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선생님들이 이 학습들을 활용하여 학급을 개설하고 발급을 개정해 주고 또 학급 강좌 등록 등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유의미한 질문들을 모아서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혹시 이 들으시는 또 선생님들께서 네. 경남 이학스터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경남 이학스터는 기존에 우리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던 세미 학습이 있었죠. 네네.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원하고 각 17개 시도마다 특성에 맞는 사이버 학습을 운영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2018년도 3월 12일부터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보충학습을, 교사에게는 교실 수업, 학습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 학습터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또 다양한 공교육 내실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네.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과 달리 올해는 서비스 대상 학년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작년까지는 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서비스 대상이었습니다. 네네. 콘텐츠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중학교 3학년까지 서비스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 범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전, 초, 중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초등생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예. 이 학습터가 전국 이름이라면 우리 경남은 경남이니까 경남 이 학습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대구는 대구 이학스터인가요? 네. 정말 맞습니다. 똑똑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이학스터만 검색하시면 이 첫 화면이 뜰 것입니다. 한번 먼저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화면이 뜨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학스터 로그인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자, 이 창이 뜨면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미리 드리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스터에서 로그인한 방법은 선생님들은 원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에듀넷으로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회원가입하셔서 그 아이디 가지고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학급을 절차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약간 번거롭고 이제 힘들다 해서 약간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듀넷 아이디 로그인 밑에 보시면 에듀넷 소셜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게 연계할 수 있는 로그인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연계해서 들어오시면 로그인은 편하시되 약간의 하시면서 기능적으로 제한 두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학급 폐쇄 같은 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다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지만 연계해서 들어오시면 학급 폐쇄는 선생님께서 직접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연계해서 학급을 폐쇄하시려면 저희에게 에듀넷 저희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대신 폐쇄는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화번호 한번 네. 안내드리도록 할까요? 269-0736으로 주시면 이 이후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269-0736에서 7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에듀넷 아이디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옆에 있는 발급 계정은 좀 이따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급 계정 하실 때 제가 따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로그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참.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또 해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다시면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실습하면서도 물어보고 궁금한 것도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식물, 국물 시간에 항상 답변을 드리도록 선생님, 하겠습니다. 실물, 국물의 뜻은 뭔가요? 자, 실습하면서도 물어보고 궁금하면서도 물어보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는 식물, 국물 시간에 항상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실시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실습하면서 궁금한 내용은 즉시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방법 예. 맞습니까? 영서 연습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실문제? 자, 선생님. 실물, 국물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 이렇게 공문으로도 안내가 됐죠. 이제 플랫폼 활용 연수한다고 나갔는데 뭐 그것도 아니지만 거기 보시면 다음 주에 이렇게 학급 개설해서 이렇게 또 약간 어떤지 사항을 또 하는 것도 보고하는 그런 공문도 있으니까 이왕 하시는 김에 저랑 같이 하면서 학급도 개설해 보시고 강좌랑 평가를 해 보시면 앞으로 2시간 저랑 같이 하시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언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급과 강좌 평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이 시간 지나면 선생님도 모르게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연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집에는 컴퓨터가 2대가 있기가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휴대폰으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실습은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셔서 실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학교에 출근을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연수에 참여하시는데 각 옆반 선생님과 함께 실습을 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하셨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접속하시면 선생님 성함과 밑에 학교 소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밑에 학교 소속이 제가 그러니까 전출 가기 전에 소속이 약간 다른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학교랑 지금 전에 학교랑 이게 다르게 나와 있다고 하시는 선생님은 에듀넷에서 또는 나중에 전체 메뉴에서 정보 변경하시는 걸 꼭 제가 꼭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듀넷 아이디이기 때문에 에듀넷에서 회원 정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도 회원 정보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같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접속하셔가지고 지금 내 소속이 맞으시면 관계없고 만약에 소속이 다르신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들 딱 보시면 한 가지만 아시면 와서 접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딱 하나만 아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전체 메뉴 보이시죠? 이게 이 학습터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건 어떻게 하지? 하고 다 궁금해 하시면 항상 오른쪽 위에 있는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면 선생님이 가고 싶은 메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 예, 맞습니다. 항상 전체 메뉴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메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도 소개부터 이 학습도 소개는 아까 우리 연구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학습도 로그인 하시면서 팝업 창 2개 뜨는 거 보셨죠? 왼쪽에 하나 팝업 창 뜨는 거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설명 영상이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속자 수가 많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학생들에게 로그인 할 때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면 항상 이 학습터, 아니 이 학습터 첫 페이지 오면 학생들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이 자세하게 팝업창으로 안내되어 있다고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학생들이 그걸 참고해서 들어오는데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한 개 또 팝업창 하나 뜰 겁니다. 학습 자료 같은 거 이제 URL을 추가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선생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문의 전화가 와서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또 다시 학급 개설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학습 자료 밑에 선생님들 보이시는 학습 자료 검색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네. 다 2015 이제부터 올해부터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다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학교급에 맞게 초등, 중등 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학년도 맞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는 5학년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학기고요. 그 다음에 교과는 저희 이 학습부터는 1, 2학년은 국어, 수학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 가을, 겨울도 뒤에 서비스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국수, 사과형 해서 5과목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밑에 강좌가 뜹니다. 그렇죠? 단원에 맞게 단원을 선택하시면 네, 썸네일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내용에 맞게 URL을 이렇게 밑에 복사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URL을 선택하셔서 액세스 허용 누르시면 한글에서 선생님들 보통 한글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학생들한테 배부할 때. 그래서 한글에서 과목을 적으시고 그대로 컨트롤 V 하시면 그대로 붙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엔터 치시면 예, 밑에 이렇게 링크 걸 수 있게끔 보이죠? 이걸 클릭하시면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영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제공할 때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이렇게 보는 건 학생들이 한테 편하게 안내하고 편하게 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자율학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습 진도율이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학습도 로그인은 에듀넷을 활용해서 로그인을 해라. 네. 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발급 계정이라는 아이디를 선생님이 제공해 줄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자율학습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율학습은 지금 온라인 학습이 가정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학습 이력을 선생님들께서 관리를 하실 때 조금 불편한 점이나 제한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기 보고 싶은 영상 같은 걸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오늘 출석했는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학습을 끝까지 다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한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학급을 개설하시고 강좌를 개설해서 그 강좌를 친구들이 와서 들어와서 보면 이 친구가 오늘 출석을 몇 번 했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학습 진도를 뺐는지를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수하는 것도 아마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와 있는 학습 자료 같은 건 학생들에게 안내하기는 편하지만 보니까 그 진도율 출석 같은 게 안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 학생 아이디로 해서 학생 아이디 접속한 상태에서 이 창을 띄워서 한번 실험해 봤지만 진도율에는 체크가 되지 않는, 확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내할 때 편하게 안내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 오늘 이 연수 받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학급 개설해서 강좌해서 이 학생이 얼만큼 공부했고 얼만큼 들어왔고 얼만큼 진도를 뺐는지를 아는 게 오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콜센터로 문의를 받다 보면 학부모의 문의 전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그 진도율이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 학생이 열심히 듣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자율학습으로 들었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니 네. 로그인을 반드시 하여 발급 계정이나 에듀넷으로 로그인을 해서 학습 활동을 참여하면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들 여기서 이제 학급 개설로 갈 건데, 아까 여기 이 학습도에서 내비게이션 역할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선생님들? 예. 들립니다. 들립니까? 예. 오른쪽에 있는 전체 메뉴를 네. 클릭하시면 어느 메뉴나 다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 클릭하시면 나의 학급 밑에 학급 개설이 보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네. 학급 개설 클릭해 주십시오. 네. 클릭하시면 다시 그 새로운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학급 개설 신청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네, 이제부터 한번 학급 개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급 개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금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학생들을 만나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방을 만드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작업의 시작입니다. 참여, 실습 부탁드립니다. 네. 자, 학급명은 보통 학교 이름이 들어가고, 학교 이름 들어가고, 학년 반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동학년에서, 같은 학년에서 하나 학급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이 학년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경남초등학교라고 치고, 5학년 1반이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을 가장 많이 담임을 하셨습니까? 네네. 제가 또 제일 자신 있는 학년이 또 5학년이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네. 밑에 학급 소개는 선생님들께서 담임이니까 또 편하게 선생님 하실 말씀 적으시면 되고, 저는 일단 그대로 학급명을 그대로 엮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급 소개 이거는 하시다가 나 이거 다시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정보 수정에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요? 정보 수정, 예, 개설된 학급에서 정보 수정 누르시면 다시 학급 개설하는 창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당연히 내비게이션인 전체 메뉴. 메뉴에서, 예, 네, 맞습니다. 전체 메뉴. 네. 그리고 밑에 수강 신청과 학급 운영 기간은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년도로 해서 1년 그대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드실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 승인 방법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약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 승인과 수동 승인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학급에서 우리 반 학생들만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수동 승인을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학년에서 하나 해서, 학년에 있는 학생들 다 이렇게 다 운영하고 싶다면 일단은 자동 승인을 해 놓으시는 게 편하십니다. 자, 밑에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상 학교가 나옵니다. 대상 학교에서 내 학교 선택하시면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만 보입니다. 학급을 개설하시면. 그리고 특정 학교는 따로 선생님께서 학교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근데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을 선택하시면 초등학교 선택하시면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중학교면 중학교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학급에서 학급 담임 아니면 그 학년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데려오겠다 하면 보통 다 내 학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학년이 나와 있겠죠. 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년이면 저는 5학년 1반이니까 5학년을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다른 학년이면 다른 학년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보시면 이수 기준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수 기준은 저희 이학수터에서는 학기별로 끝나고 나면 이수증을 이제 이렇게 발급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1년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수증을 주면 학생들도 성취감도 있고 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도 되고 해서 이학수터에서는 이수증 발급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진도율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학습을 할 경우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콘텐츠를 이수를 했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학습을 했는지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진도율은 선생님 매우 중요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몇 퍼센트를? 진도율은 보통 한 80 정도. 어떤 선생님도 60 줄 수도 있고 선생님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80을 주고 평가 점수는 저희 기본 기준상 60점 정도를 이수 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학생들에게 모든 걸 다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00%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고 네. 혹시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가 중간에 또 수정도 가능하죠? 네네네. 언제든지 선생님들 정보 수정에서 가능히 하기 때문에 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변경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평균 점수 기준을 잡을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최고 점수로 잡을 건지 아니면 평균 점수로 잡을 건지. 저는 평균 점수로 잡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기준 2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이수증을 발급해 줄 건지 아니면 2개 다 이렇게 넘어야 이수증을 발급해 줄지 그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충족을 하고
자, 밑에 이제 부담임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학년으로 한 학년에 한 학기 학급을 설치하시고, 선생님들께서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시고 싶으면 부담임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임 지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대표 학년에서 대표 선생님께서 한 분 학급을 개설하시고 다른 반, 옆반 선생님께서는 부담임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학급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세미학습을 이용하신 분들은 세미학습 때는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 학급을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학스터로 바뀌면서 2018년부터는 선생님은 선생님 학급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검색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이렇게 부담임 지정으로 해서 서로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임 선생님들께서 각자 반의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한 명씩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담임이 한 반을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새롭게 만든 것이 부담임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아주 유능하신 선생님이나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조금은 이 학습의 방법을 조금 다른 욕심은 있으시나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옆반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개념으로 부담임으로 들어가셔서 그 반 아이들까지 이 반으로 흡수를 해서 그 안에서 이 부담임 선생님도 댓글을 달고 학생들 관리도 가능하시고 예,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와 그 학년의 성격이나 아니면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각 학교 학년별로 그렇지 않으면 학년군별로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닉네임은 선생님 성함이고요. 이제 아이디인데 보통 닉네임 하셔가지고 우리 연구사님 검색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다은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연구정보원. 그래서 그 맞는 선생님을 체크하셔가지고 추가하시면 오른쪽 편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설정이 잡힌 거거든요. 거기에서 부담임 지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전에 연구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군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부담임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협의해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게 경남 이학스터입니다. 그래서 학급 개설 신청을 한번 선택하시면 클릭 2번. 하시고 나면 선생님께서 이제 학급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이제 이학스터에 반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경남 이학스터를 다시 클릭해 보시면 선생님들 성함 밑에 학급 목록에 보면 아마 입장하기가 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개 학급을 개설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 계정 만들기 전에 꼭 한번 변경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 이름 밑에 학교 소속이 다르신 선생님들은 지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변경하지 않고 만약에 발급 개정하게 되면 학생들이 접속하게 되면 선생님 이전 학교에 있는 학생으로 이렇게 발급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지금 밑에 소속이 다른 선생님, 현재와 소속이 다른 학교로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뭘 클릭해야 될까요? 선생님 내비게이션 역할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댓글이 많이 들리네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면 마이 페이지 보이시죠? 선생님들. 그 밑에 개인정보 수정을 클릭하시면 학교 나와 있고 밑에 정보 학년 수정 바로 가기가 보일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면 에듀넷 회원 가입을 이렇게 연계해서 바로 보이게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때 이 에듀넷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전에 있던 A 학교에서 B 학교로 전보를 가셨어요. 그리고 B 학교에서 학교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 학급을 개설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은 B 학교 선생님인데 A 학교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소속감이 조금 네. 떨어지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이때 네. 개설된 학급은 어떻게 정보 수정만 하면 이 학급은 계속 운영 가능한가요? 네, 운영은 가능한데 한번 발급한 아이디는 이게 지금 현재로는 소속을 바꾸시더라도 그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그 확인을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발급을 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싶어서 다시 정보 수정해서 소속을 바꿨는데 그 발급 계정에 있는 학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발급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재발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던 학급은 그대로 운영하시고 운영할 수 있고 발급을 다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네. 학급 폐쇄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렇죠. 바라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변경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변경하셨으면 다시 한번 이하스토로 다시 가겠습니다. 왼쪽에 경남 이하스토 클릭하시면 첫 페이지 가셔서 밑에 학급 보이시죠? 네. 여기서 선생님들 클릭하시면 저는 경남초등학교. 네. 첫 페이지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 만드신 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부터 해서 보시면 제 이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담이 박단 용사님 부담님으로 제가 설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 기준 80에서 60. 그 다음에 학습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1학년도. 그 다음에 학기와 진행률, 추석률은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이 진행률이 착착착 나올 겁니다. 자, 만약에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 이수 기준 같은 걸 바꾸고 싶다 하시면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시겠죠? 뭘 클릭해야 될지. 네. 전체 메뉴를 클릭하셔서 나의 학급 밑에 있는 개설된 학급을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이 좀 전에 개설된 학급이 한 학급 뜰 겁니다. 저는 여러 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오른쪽 편에 정보 수정 누르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이 창이 있는데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도 지금 올라와 있는 매일 지금 저희들 해드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아까 환경 설정에서 잡아줬는데 학생들이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있으면 학생들이 수강 취소 신청을 하거든요. 하면 여기에 선생님들 취소 인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을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그 학생이 잘못 들어온 학생들은 학급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매일 들어오시면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꼭 이거 학생들 잘못 들어온 학생들은 학급에서 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이 좋겠습니다. 질문은 주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죠. 우리 아이가 수강 취소를 눌렀다. 그런데 수강 취소가 바로 되지 않는다. 학급이 계속 뜬다. 이런 질문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수강 취소가 데이터가 이렇게 뜰 경우에는 접속하셔서 바로바로 수강 취소를 승인을 해달라. 네, 맞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저희들이 약간 또 그 환경 설정 들어가려다가 좀 약간 딴 데로 샜는데요. 자, 다시 그러면 우리 학급 설정 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급에서 옆에 보시면 정보 수정, 보이시죠? 요 클릭하시면 다시 선생님들이 처음에 학급 개설하실 때의 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변경하셔가지고 수정 누르시면 다시 또 선생님들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변경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옆에 보면 학급 폐쇄도 보이시죠, 선생님? 네, 여기서 만들었는데 처음 한번 만들었는데 잘못 만든 것 같아. 그러면 언제든지 학급 폐쇄 누르시면 그 학급은 폐쇄가 됩니다.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많이 만드시면 안 돼요. 처음 한번 만드시는데 잘못한 것 같다면 학급 폐쇄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연계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뭐 네이버나 구글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폐쇄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희들 이학습터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대신 학급 폐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들어와서 저희들 이제 학급이 있으니까 이제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학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개학이 안 하다 보니 학생들을 아예 만나지를 못해서 지금 학생들이 에듀넷 아이디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도 잘 안 되고, 또 이게 답장도 잘 안 오고 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하스프터에
회원 가입하는 걸 좀 잘 유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사 발급 계정을 이렇게 생성해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게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은 좀 약간 다른데요. 초등학생은 에듀넷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만 14세 미만이라서 부모님 인증, 성인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려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학생들이 또 그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귀찮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 발급 계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아이디를 주면 이 아이디는 비번이랑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비번을 똑같이 입력해서 로그인하면 비밀번호 다시 변경한 창이 뜨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발급 계정 한번 발급해보는 걸 선생님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듀넷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학생은 당연히 부모님의 승인을 받아서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평생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그죠? 네, 예, 에듀넷 발급 쓰겠습니다. 계정은 네. 담임 선생님께서 그 반 아이들에게 네. 활용의 그 효율화를 위해서 발급을 해주는 네. 계정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알고 계신데요? 예. 1년만 딱 하면 그 아이디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 학년이 바뀌면 이 아이디는 또 사용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사용하시기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 발급 계정 관리를 선택하시면요. 네. 하시면 저는 지금 미리 발급이 되어 있어서 밑에 계정 생성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또 약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에듀넷도 마찬가지지만 발급 계정할 때는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걸 미리 받고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네. 제일 좋은 거는 이걸 부모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동의한다는 거를 문자를 받고 발급해 주는 거를 저희들은 이제 권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고 이렇게 발급해도 되겠냐고 해서 단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나서 사후에 또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문자로 발급 계정 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드리면 그 화면에 대한 답변으로 동의합니다라는 문자, 확인 문자를 받으셔도 되고 꼭 이것은 정답은 아니죠. 네,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일단은 발급을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하시고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이제 이 아이디를 사용하시면 일단은 개인정보에 동의한다는 걸로 이제 간주를 하고 차후에 학생이 등교하고 나면 학부모님께 다시 받겠다고 밑에 문자 내용에 첨부하시고 만약에 동의하시지 않으면 이 아이디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에듀넷에서 회원 가입해서 아이디를 발급 받으셔가지고 접속하시면 그 친구 아이디는 여기서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계정 삭제하는 걸로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학부모님들께 캡처해서 보내드린 다음 동의 문자를 받거나 두 번째 발급 계정을 해주고 그 아이가 그 발급 계정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을 때는 동의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네. 학생이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따로 받는 걸로 네, 받아서 하면 어떨까 네. 하는 건 저희들의 또 생각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방금 문자를 모니터링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또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께서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출력을 하셔서 사인을 하신 것을 다시 담임 선생님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네. 그래서 아니면 학급 홈페이지에 현재 선생님들 학교 홈페이지에 이걸 올려놓으셔서 부모님들이 다운받으셔가지고 적어가지고 학교에 제출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네. 되면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 학생들과 함께 소통을 네. 위해서 학부모님과 함께 밴드나 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제 동의했다고 가정하에
확인하였음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생성 창이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급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학년이 5학년 일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학교 급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이디는 선생님들, 반, 학생들, 친구, 인원수에 맞게 생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학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년 맞게 5학년 선택하셔서 생성 누르시면, 네, 수행이 됐습니다. 하고 나시면 현재 발급된 아이디가 위에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작년에는 이렇게 제공되지 않았지만 요 발급 계정 아이디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옆에 보면은 정보 수정 보이시죠, 선생님들? 예, 정보 수정 누르셔서 학년 그대로 설정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지우셔가지고 학교에 맞춰가지고 학년에 맞춰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5학년 일반이다 하면 학교가 만약에 저희는 지금 경남 학교죠. 그러면 뭐 KY 할까요? 네, KY에서 5학년 한글은 안 됩니까? 한글은 제가 안 해봤네요, 선생님. 이 영상 501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5학년 일반 그 친구 번호 1번이면 이렇게 해서 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주시면 학생들도 외우기 편하고 선생님들도 문자로 그 친구들한테 줄 때 쉽게 빨리 접속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이후로 하면 이게 만약에 많이 쓰면 중복해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중복 확인 누르시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뜨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신 선생님들 처음으로 올해 서비스 제공되니까 선생님들 이거 보시고 나신 선생님들은 빨리 하시면 좋은 아이디, 쉬운 아이디를 빨리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발급 개정해주고 있는 닉네임은 C 다음에 숫자 네. 0인데 주로 보면 이것을 영어로 인식해서 학생들이 입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또 네.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글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은데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됩니다. 전 이렇게 하고 싶네요.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남 5101 나옵니다. 그리고 하시고 나시면 닉네임은 원래 기존에 발급됐던 아이디도 있는데 이 닉네임은 꼭 선생님들 반 학생들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꼭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 접속하면 아까 선생님들 성함 떴던 글 안에 이름이 뜨지 않고 좀 전에 있는 아이디 닉네임이 떠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학급 들어가시면 순위 목록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름 막 순위가 뜨는데 거기 보면 이름이 안 뜨고 이렇게 아이디가 뜨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또 헷갈려 하기 때문에 닉네임은 꼭 선생님들 반 이름으로 변경하셔가지고 배부하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부분 조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닉네임을 학생의 이름으로 변경을 하여 활용을 하면 지금 학생이 내가 누가 누군지를 지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름으로 닉네임을 변경하신 다음에 이력 관리를 하시면 다음 차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닉네임도 중간에 변경 가능하죠, 선생님? 네네. 언제든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선생님 저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잊어먹었어요 하시면 요 창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 까먹었다는 건 잊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렸다. 네. 네, 맞습니다. 표준어로 잊어버렸다고 하면 네, 그 친구 앞에 있는 걸 선택하셔서 밑에 보면 비밀번호 초기화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초기화를 누르면 아이디를 변경하시더라도 원래 기존의 아이디로 비밀번호가 다시 변경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잊어먹었다고 하면 언제든지 선생님께서는 비밀번호 초기화를 해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편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아까 궁금하면 물어보고 하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우리 여기까지 운영되고 나면 또 1시간 남아있죠? 네. 그 좋습니다. 이후에도 또 저희들이 운영해야 하는데 한 가지 안내드리자면 일단 실물? 국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물. 국물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들 아이디 만들고 나면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네.
근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비번을 너무 어렵다. 비번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비번을 바꿔도 로그인이 안 됩니다.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선생님. 네. 지금 선생님들 저기 발급 계정 해주신 아이디로 이렇게 아이디와 비번은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은 로그인이 됩니다. 하고 나면 무조건 비밀번호로 변경하는 창이 탁 뜹니다. 네, 이거는 현재 그 정책상 대문자 하나, 영어 대문자 하나, 영어 소문자 하나, 그 다음에 특수문자 숫자가 들어가고 8자 이상으로 무조건 변경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접속하는 데서 너무 어렵게 한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반을 개설하고 나면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문의 전화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한 가지 팁을 선생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방법. 예. 저는 그래서 저도 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했는데 간단하게 저는 뭐 A로 해서 그냥 처음에 소문자 A, 그 다음에 눌려서 대문자 A 해서 그 다음에 숫자 일관된 숫자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특수문자를 줘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밑에 문자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모님한테 발급 계정 하실 때 밑에 비밀번호 변경 창이 무조건 뜨는데 거기에 대문자 하나, 소문자 하나, 그 다음에 특수문자, 숫자 들어가서 8자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이 비밀번호가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지 않으면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변경해야 하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한번 안내를 해주셔야 어머님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접속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들은 네. 헷갈려 하셔가지고 대문자를 넣지 않고 로그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100번을 로그인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문의 전화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해드립니다. 선생님, 우리 이쯤에서 네. 오늘 이제 첫째 시간 이학스터 로그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급 개설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발급 개정 방법, 네. 그리고 개설을 한 다음에 이제 닉네임 변경하는 방법까지 안내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들 참여하셨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또 들었는가? 들었는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퀴즈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시물 공부 시간인데 아직 하나가 또 네. 도착하는데 이거 하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는 사용 불가한가요? 해드리고 싶죠. 근데 저희들은 대상이 우리 경남만 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가 28만 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이 학습터의 이용 대상자입니다. 고등학교는 네, 컨텐츠가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컨텐츠가 이어지는 없습니다. 수업인 네. 셋째 시간, 네, 아마 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지원 학습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디 한글로 되나요? 요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좀 전에 네. 경남 5101로 했는데, 네, 한번. 자, 그러면 학생 아이디 좀 전에 제가 한 개 만들었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하실 때 발급 계정이니까 발급 계정 선택하시고, 경남, 네, 안 쳐지네요. 아이디 한글로 치면 네. 계속 반짝거리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한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영어로 변경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으로 바꿔서. 예. 그러면 네. 한영어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남이면 경남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로 경남은 아예 한글로는 쳐지지가 않으니까 영어 자판에서 한글로 해가지고 네.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러면 다음 게 있어서 다음 시간에 할 때 한번 제가 그 발급 계정의 아이디를 변경해서 한번 접속하는 걸 확인하고 예, 한번 다시 그 다음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저희들 선물도 드리고 또 얼마 정말 정녕. 선물 주실까요? 선생님들께서 하셔가지고 주시면 저희들이 집까지 택배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알려준 사이트를 한번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 물품, 기타 소정의 물품을 선생님들 학교로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kahoot.is로 한번 접속을 해주시면, 네. 그리고, 한글로 카웃이라고. 예, 이건 네이버에서 보통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은 바로, 네네. 예, kahoot.is로 해가지고 접속하시면 이 창이 뜰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카웃은 사실 학생들이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 학습도 교실을 해보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학습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날 배운 것을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카웃.it. 예, 저는 그러면, 선생님 모드로 해서, 네. 선생님 카웃.it이라고 입력하면 여러 가지 뜨는데 밑에 위에 보면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예. 네, 그 부분을 접속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핀 번호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핀 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다양한 색깔의 화면이 뜨고 뭘 입력해야 되는 두 개의 창이 뜹니다. 네. 거기에 제일 위에 핀 번호를 입력해야 하거든요. 그 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립니다. 보이는 번호가 뜨죠? 선생님들 보이십니까? 85-11136으로 해서 접속하시면 닉네임 또 뜨라고 말 나옵니다. 그 닉네임에서 제가 지금 하는 건 에듀넷 아이디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뭐 이름을 하셔도 되고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벌써 3명 85-11136 번호 입력하시고 네. 에듀넷 아이디로 왜 입력을 해야 하냐 하면 저희들이 에듀넷 아이디를 또 한번 검색하면 그렇게 해야 선생님들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선생님들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선생님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에듀넷 아이디라고 쳤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시면 네 나중에 보고 저희들이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달나라 선생님께서는 네. 선물은 의미 없다. 네. 참여 한번 해보겠다. 1분만 더 기다렸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면 여기 접속하시면 먼저 총 3문제가 있고 첫 문제는 연습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한번 보시면 거기에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고요. 빨간 색깔별 되어 있는데 그 정답을 색깔에 맞게 그 정답을 빨리 선택하시는 분이 1등을 하십니다. 포인트가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문항당 1등한 선생님께만 저희들이 선물이 많지 않은 관계로 선물을 집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아이디를 메모를 해서 하고 이 시간 끝나고 나시면 제 폰 번호가 그 공문으로 나가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아이디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 이름 적어 주시면 저희도 에듀넷 아이디로 한번 검색해서 대조해서 저희들이 선물을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네 말씀하신 대 15초 뒤에 이제 다 들어온 걸로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4분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항당 한 번 1등한 선생님은 이제 양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등한테.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 한 번 1등한 선생님은 네, 다시 1등 하더라도 2등한테 양보한다. 네, 그게 원칙입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당 10초 안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습 문제입니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그 번호 보고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한 분 맞췄습니다. 한 분. 이런 건 무조건 한 분 받아요. 이건 연습 문제입니다. 보시면, 네. OTR 천사분께서 1등 하셨는데, 네.
이제 원래였으면 이제 선물을 드릴 텐데 이건 연습 문제입니다. 이제 본 게임 3문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1번 문제 갑니다. 1번 문제. 맞는 정답의 색깔을 빨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변경됐습니다. 학년. 네, 10분 맞추셨습니다. 자, 누가 1등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OTR 1004분. 네, 예. 제가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겠습니다. 이분, 네. 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 폰번호 나가면 거기에 그 폰번호 밑에다가 OTR 1004라고 적으시고 주소에서 적어주시면, 성함과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자,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좀 전에도 계속 했고요. 그렇죠? 많이 맞추리라 예상합니다. 예, 15분. 역시. 예, 대단하십니다. 누가 1등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OTR 선생님 하셨기 때문에, 밑에 선생님. 네. 예, WHAL, 예, 이분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저 폰번호 밑에다가 집 주소 알려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드렸는데, 그렇죠? 네. 봤던 우리 영상님도 같이 지금 제가 했는데. 안 씁니다. 네. 네, 부다님 지정하기죠. 네, 많이 맞추셨습니다. 누가 1등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준이 9일 선생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시간은 우리 로그인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학급을 개설하는 방법, 닉네임, 발급 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둘째 시간은 중요한 또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평가 문항은 또 어떻게 참여하고, 기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을 경우에를 대비한 네.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에 대해서 또 유익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